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의 예병군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준입니다. 예. 술 좋아하십니까? 멘토님. 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진짜. 사실은 좋아하는데 안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늘 좀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늘 마시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늘 좀 술을 좀 즐기시는 분들이 원래 굉장히 솔직한 성격이십니다. 원래 술 못 먹는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우리 멘토님께서는 술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냐, 그 부분, 김용준 멘토님 그만큼 솔직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멘토님. 네. 자, 이제 이 술이요. 네. 정신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성에게도 매력을 좀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네. 예. 그래서 멘토님이 술을 좋아하시니까 아무래도 이성들한테 매력이, 그러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한테 매력을 느낄 나이는 지났죠. 이제 와이프만 잘 보면 되잖아요. 아, 그게 정답이십니다. 예. 가장 베스트 프렌드가 와이프가 돼야 되겠죠. 자, 술. 여러분들, 지금 이 프로그램 시청하시면서 시원한 맥주와 함께, 막상막하 투맨쇼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장의 반등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큰 이제 정상적이고 빠르게 정상적인 구간으로 빠르게 회귀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자, 오늘 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김용준 멘토님과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멘토님, 네. 오늘 간 반등 왔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네. 빨리 돌아온 것 네. 같은데요. 네. 이제 이 장을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보고 얘기까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반등이 아니라 상승이고 싶어요. 예. 반등이라는 건 이제 낙폭에 따른 반발 작용 정도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원하는 건 이제 추세 상승을 원하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장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저도 사실 깜짝깜짝 놀래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종목들이 그냥 이유 없이 하한가, 이유 없이 상한가가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급등량이 좀 심한 장이라고 일단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장에 대해서 일단은 뭐 저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진행 중인데 추세 상승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사실은 저점은 소리 없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한 가지의 매듭이 되겠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추세 상승이라고 아직은 인정을 안 하지만 그 예병규 멘토 늘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진행되는 초기 국면이라고 일단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좀 주식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했으면 좋겠다. 뭐 사실 이렇게 오늘 좀 장을 좀 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장은요, 여러분들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흔들리는 것을 여러분들께 헷갈리도록 하루 만에 얘기가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명하게 중심을 잡고 이 막상막하 투맨쇼를 이끌고 있는 한 여러분들 수익률은 충분히 저희가 제고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상승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 뭐 상승 쪽에서 약간 하락이 나온 것, 건전한 조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 하락이니 뭐니 떠드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여러분들 도움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합리적인 구간을 빠르게 회귀했다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장 같으면 이렇게 빠르게 회귀하지는 못합니다. 그 점도 참고하셔야 되고요. 아직은 금융구조 자체가, 즉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구조 자체가 건전하지 못하고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파생상품에 의한 현물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은 환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선제적 대응, 그 다음에 단기적 한머니 자금인 외국계 자금에 대해서 과세를 부과하는 한국형 토빈세의 도입, 이런 것들 좀 빨리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 가지면서 자, 본격적으로 오늘 장 들었다 놨다 했던 특징 종목군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삼성중공업이네요. 오늘 한 7% 되는 급등이 7%가 좀 넘는 급등이 나왔는데요. 자,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뭐 안 좋은 소리는 다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계속 낙폭을 키웠었는데요. 오늘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건희 회장의 건강 악화설과 더불어 삼성그룹 지배 구조에 대한 개편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겠는데요. 이 점 김영준 멘토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선주 전체의 반등은 아닌 것 같고 삼성중공업 특유의 이제 그 삼성그룹 재무구조,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이루어진 일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먼저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간략하게 한 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추세 상승을 부르짖는 쪽은 아닙니다. 저는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그 상승을 원하는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근데 먼저 이제 그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결국은 삼성중공업, 그러니까 조선주들의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제품 믹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선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고부가가치 선들, 그러니까 뭐 LNG 선인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쪽 전체를 갖다 하나의 상선 부분을 놓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조선주가 가장 그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사실은 뭐냐면 해양 플랜트입니다. 근데 해양 플랜트가 이제 우리끼리도 늘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이 요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해양 플랜트의 실적 저조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고, 주가도 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자, 그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냈는데, 실적 발표 바로 직전까지도 뭐라고 그랬냐면 1분기 영업이익 한 2천억 나올 것 같다. 예. 근데 뚜껑 딱 여니까 마이너스 3천억 떴어요. 그 갭이 그냥 어느 정도 이제 그 근사치에서 조정을 갖다 하면 괜찮은데 이 갭이 5천억 정도이고 마이너스 3천억에 플러스 2천억이면 이건 거의 분석이 안 됐다고 좀 보는 건데 그만큼 이번에 해양 플랜트의 변동성이 좀 컸던 부분이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비용 반영을 좀 많이 했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비용 반영들을 지나치게 많이 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다 털고 가겠다는 얘기죠. 다 털고 가겠다는 거긴데 뭐 한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의 그 주가의 움직임은 삼성구조의 지배구조 때문에 강하게 올라왔다라는 것들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크게 보고 싶은 게 사실은 어떤 부분이냐면 낙폭과대에 대한 굉장히 강한 반응들. 오늘 그런 종목들이 좀 시장에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유 없이 종목들이 5%, 6%, 대형주, 중소형주 다 포함해서 그렇게 올라왔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대바닥을 찍는 마지막 국면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종목들의 패턴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는 여기서 강하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바닥 확인 과정에 상당 부분의 무릎 이상의 무릎 정도의 그 충분한 바닥 확인은 좀 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이유로 굳이 된다면 삼성의 지배구조 정비. 근데 사실 삼성중공업이 삼성 지배구조 정비에서 얼마나 수혜를 입을 거냐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그렇게 실익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게 원화 강세 수혜다. 그러니까 뭐냐면 배 가격을 상선 부분을 갖다가 원화 결제를 하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가 된다면 그만큼 이익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거꾸로 본다면 원화 강세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다른 나라들, 뭐 일본이나 중국 쪽에 대한 눈을 돌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주가는 강하게 상승한 건 맞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일단은 최악의 국면을 다 벗어나서 그러니까 손실을 털어낼 걸 다 털어냈고 그리고 낙폭에 대한 강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어떤 방향이라고 일단 보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최소한 삼성중공업의 대바닥은 확인돼 가는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오늘 그리고 4,195억 원 정도 규모가 되는 LNG선 2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 점도 아마, 동사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바닥에서 대바닥으로 이제 돌아왔다라면, 지금쯤 접근 시도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그 두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펀드 매니저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사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자금이 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바닥을 확인했다고 해도 기간 조정이라는 게 남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바닥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기간 조정 이후 오히려 상승 추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김윤희 멘토님께서 바로 이제 추세 상승이 될 때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종목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성정보입니다. 인성정보, 유헬스케어 기대감 때문에 오늘도 강하게 상승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인성정보는 유헬스케어 쪽과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쪽으로 같이 지금 모멘텀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더 인성정보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인성정보 좀 얘기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잘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인성정보인데 지금 사실 주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배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좀 노리고 있었던 종목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사이클이 좀 빨리 왔고요. 주가의 상승이 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는데 자, 근데 냉정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냉정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헬스케어 종목이라는 건 의료 관련 쪽의 전 종목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유헬스케어라는 것은 통신 기반을 갖고 가는 헬스케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유헬스케어라는 것은 원격 진료 법안에 대한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종목이 유헬스케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기대감은 뭐냐면 그동안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결국은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5월 달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반발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반발도 지금 상당히 만만치 않은 게, 의료계 쪽에서 지금 그 회장을 교체하면서까지도 의협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헬스케어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요. 그리고 선진국이나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단,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이 갈 수밖에 없는 배경 자체가 인구 고령화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구 고령화라는 단어를 막연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게 건강보험공단, 그러니까 건강관리공단의 재정 악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한 4, 5년 정도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건강보험료의 그 부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마어마한 또 그 세금을 쏟아부어야 되고요.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피해로 와닿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헬스케어는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의협이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갈 건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상승을 했던 게 뭐 때문에 상승을 했냐면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 유헬스케어 관련 쪽의 매출은 거의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면은 1%도 안 되는 0.5% 정도의 매출 비중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절대적인 매출 구조나 순이익 구조로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시가총액 1,700억이고요. 작년에 매출 한 2,200억 정도 했기 때문에 한 70억 정도 이익을 냈으면 의료 쪽, 그러니까 헬스케어 관련 쪽, 그리고 유헬스케어 쪽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고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출의 99.9%가 전부 IT 쪽 관련 쪽에서 나왔고요. 유헬스케어 쪽의 매출은 0.5%도 안 되는 아주 미미한 금액. 그리고 일부 지금 계약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국내가 아니고 해외 쪽이라는 거고요. 해외 쪽에서 매출이 됐다고 해도 연간 기준으로 40억이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국내에서 유헬스케어가 시작된다고 해서 과연 이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매출로 연결되는 데는 하루 이틀이 걸리는 게 아니고 몇 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만 갖고 주가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평가됐다는 부분이고, 분명히 이걸 갖다 저희들이 표현할 때는 오버슈팅이라고 그러죠. 오버슈팅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가 상승하기는 어렵고요. 그거에 이어지는 상대적인 매출이 따라 붙었을 때 주가는 제대로 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 진행 이후에 실질적으로 매출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이 됐을 때 주가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예, 물론 김영준 멘토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좀 다르게 보고 있는 입장이, 유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기업이 인성정보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성정보에 대한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유헬스케어 산업은 결국은 원격 진료 쪽인데, 이 원격 진료 쪽에서 어떤 선두주자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통신망과 연결되는 그런 역할까지도, 즉 사물인터넷과 유헬스케어를 접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지금 고점 구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점 구간에서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은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 인성정보의 하이케어 레이디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홈쇼핑에서 매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 하이케어 레이디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주식, 즉, 증권 전문가가 아니라면, 과연 이런 제품을 제가 찾아볼 일이 있었겠냐 싶을 정도로, 자, 삐삐 모양으로 생겼어요. 삐삐 모양으로 생겼는데, 여성의 생리통을 완화하는 작용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패드를 2개를 붙여서, 이제 바로 그 진동의 효과로 인해서 생리통을 완화하는 시스템인데요. 자, 이런, 헬스케어 산업 쪽, 분명히 이쪽에서 지금 매출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별거 아닌 기계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일단은 여성들에겐 이제 꼭 필요한 제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제품이 벌써 매출로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시 매수 전략이고, 김영준 멘토님께서는 바로 지금 오버슈팅 구간이니까 절대 따라가지 말자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관심 종목 키워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대한유화인데요. 최근에 이 종목도 낙폭이 너무 과했습니다. 그죠? 회사의 어떤 부분과는 상관없이 우려가, 즉 폴리옥사이드에 대한 우려가 강해지면서 너무 낙폭이 과했고, 그 낙폭에 대한 강한 반발 매수세로 오늘 9% 가까이, 9% 이상 급등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자, 대한유화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은 최근에 낙폭이 좀 과했다고 좀 보기보다는 그 회사 내용의 그 구조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간에 대한유화의 주력은 PE하고 PP죠. 그러니까 어쨌든 합성수지 쪽의 그 관련 쪽인데요. 여기서 사실은 이제 업황 자체가 꺾였던 게 언제냐면 2011년도까지 실적이 괜찮았어요. 근데 2012년도, 13년도 굉장히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됐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화학 쪽, 그러니까 특히 이제 PEPP 쪽의 수요 기반이
나쁘냐라고 본다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에서는 수요와 공급 논리에서 보면은 분명히 공급 부족 현상이고 수요가 확대되는 국면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쪽 부분이 왜 지금 이렇게까지 업황이 안 좋으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일단은 국내에서는 기대감만 갖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만 갖고 증설을 너무 많이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러면 이쪽에 대한 부분에 그러면 시장은 커졌는데 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중국에서 떨어지느냐? 결국은 원가 경쟁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그 석유나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가지고 나프타 단계를 거쳐서 생산을 하는데 지금 중동 업체들은 뭐냐면 원재료에 대한 방법 도입을 굉장히 싸게 한다던가 아니면 석유화학 쪽이 아닌 LNG 쪽의 그 쪽을 갖고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원가 경쟁력이 급격하게 좋아지면서 최근에 보니까 중동 쪽의 그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합성수지 쪽 그 점유율이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거의 50%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점진적인 비율도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그 업황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업황 개선이 그러니까 그 실적 개선이 나타난 게 업황 개선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그 뭐 때문에 나타났냐면 결국은 그 일회성 자산 매각이라든가 아니면 임대 수입에 따른 그 실적 개선이 나타났던 부분들이고 근본적으로 회사가 좋아지려고 그러면 반복적인 영업이익이 좋아졌을 때 회사의 주가는 좋아진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한유화가 끝없이 안 좋게 볼 거냐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그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 데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3분기는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3분기가 지나야 되는 게 지금까지 투자했던 라인들 증설 효과들이 나타나는 게 폴리에스터 원료 쪽하고요. 산업용 접착제 쪽에 대한 증설이 완공되면서 이게 가동이 되는 시점이 올해 3분기 정도. 그럼 아마 여기서 예상되는 매출이 2,500억에 영업이익 한 250억 정도.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한 부분에 업황 개선 내지는 실적 턴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 3분기 이후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유화는 지금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업황 개선이 나타나는 3분기 쪽에 그 매매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대한유화 뭐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거래량도 없이 많이 낙폭을 키웠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PP 제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이 결과적으로 지금 매출이 크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도 대한유화의 반등에 일조를 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그 어떤 보면 가장 오늘 그 10% 정도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결국은 낙폭 과대였고 저평가라는 게 맞은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거래량으로 바로 한 10%가 되는 급등이 나왔다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 낙폭 과대가 메리트가 됐던 것이고 그리고 차트상 살펴보게 돼도요. 결국은 차트 보시게 되면 잘 지지를 받았던 구간을 저항대로 자리 잡았던 구간이죠. 이쪽에서는 저항대로 자리 잡았던 구간들이 결국 이 저항을 뚫고 올라오면서 이거를 잘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강한 지지대가 돼버렸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 지지가 잘 된다면 다시금 재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 그 점도 기술적 분석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개선 기대감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영준 멘토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3, 4분기는 돼야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따라가시는 매매 전략보다는 좀 들고 계신다면 꾹 쥐고 가는 전략과 그 다음에 지금은 조금 다른 종목군에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 두 가지가 유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 종목군들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멘토들 수익률 점검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오늘의 수익률 확인하시겠습니다. 5월 13일 화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병군 만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4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사도시푸드 오늘장 6.68%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9.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네요. 다음은 김용준 만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29일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멜파스 종목을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다음날 시초가로 마이너스 8% 매도 확정 처리가 됐고요. 여기에 코텍 종목 또한 오늘 장중에 손절가인 14,000원을 터치하면서 매도 확정 처리가 됐습니다. 나머지 4종목은 보유 의견 주셨네요.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 사항입니다.
먼저 김선유 멘토의 로만손이 장중 익절가인 10,000원을 터치하면서 1.8% 수익률로 차익 실현을 했고요. 정재훈 멘토는 사마 네트워크스를 목표가와 손절가를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내일장에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병군 멘토의 바텍이 24.5%를 기록하면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3위는 오세기 멘토의 쌍용 머티리얼이 23.1%로 한 단계 하락한 모습입니다. 4위는 나무누 멘토의 쌍용차가 17.9%를 기록하고 있고요. 5위는 조민규 멘토의 리노스가 1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멘토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재훈 멘토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사마 네트워크스 오늘장 102.2%를 기록을 했는데요. 반짝반짝 빛나는 1위, 부동의 1위 정재훈 멘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누적 수익률 128.9%를 기록하며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고요. 예병군 멘토가 42.7%로 2위를, 조민규 멘토가 38.3%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 순위에는 어떤 변동률이 생길지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강조드렸죠.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제가 드디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재훈 멘토 딱 기다리. 자, 딱 기다리면 제가 곧 쫓아갈 거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드렸던 포트폴리오, 점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스 할게요. 자, 바텍이 일단 24.5%입니다. 지금 이제 고수익 구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바텍은 꾸준한 추세 상승과 지금 실적적인 측면이 계속 강조가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신다면, 여전히 좀 지고 가는 전략, 그리고 손절가가 이미 이익 실현가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심하고 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 조만간 손절가 상향이 있으리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한신기계 사부작 우리말로 신압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기계도 이제 10%대 넘는 수익률들을 기록해가면서 가고 있고요. 사조 시푸드가 오늘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횟감용 참치 모질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모질라서 이제 횟감용 참치에 대한 가격 인상. 그래서 사조 시푸드가 지금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앱 얼마 전에 편입을 했었는데 지금도 장중에 계속 변동성이 있는데 장 후반에서 결국 좀 좋지 못해서 수익률은 그닥 좋지는 못합니다만 아직까지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종목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오늘 제가 히든카드 제시해드릴 히든카드에 대한 키워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제약이네요. 그죠? 제약 업황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 증모제입니다. 증모제. 자, 요건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세븐에이트입니다. 뭔가 들어본 상표 같아요. 그죠? 세븐에이트. 자, 키워드부터 점검을 해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약 업황이겠죠. 그죠? 제약 업황인데. 제약 업황 쪽에서도 조금,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는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변비라든가 설사 이런 거 생각날 때 딱 떠오르는 제약이 있을 거예요. 정로환. 자, 요거 세 글자 약 제약 기억나시죠? 이 정로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는 사업 방향을 이 미용 쪽으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증모제하고 바로 염색제인데요. 그 염색제에 대해서 연모제라고 하죠. 그 제품들을 지금 계속해서 개발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매출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 이제 세 번째 키워드가 세븐에이트인데요. 이 세븐에이트가 뭐냐면 증모제가 아니라 바로 연모제입니다. 그러니까 염색약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모제에 대한 매출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동사에 분명히 주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살펴본 그리고 정로환의 그 회사, 정로환을 생산해내는 회사, 그 회사 과연 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제약입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동성제약의 정로환 많이 들어보셨어요. 자, 동성제약, 지금까지도, 주가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만, 이 동성제약이 신사업, 날개를 달았습니다.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달렸다는 것. 그러니까, 그 날개가 바로 증모제와 연모제고, 그 다음에, 화장품 브랜드가 하나 생겼죠. 바로 AC케어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생겼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PPT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거품 타입 연모제입니다. 이 버블비라는 제품인데요. 거품만으로 염색이 된다는, 바로 거품 타입의 연모제.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에 진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봉독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바로 동성제약의 봉독 화장품인데, 이 브랜드가 AC케어라는 제품인데요. 지금 기초 쪽으로 지금 많이 나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미스트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얼굴 많이 뿌리시죠. 저도 요새 미스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은 소중하니까요. 진짜, 그죠? 그래서, 남성분들도 요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용 쪽은 계속 지금 업황적으로 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점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부분별, 이 동성제약의 부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전망인데요.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14년도의 예상치들이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 외에 대한 제품들과, 그 다음에 연모제, 특히 연모제와 그 다음에 연모제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증모제에 대한 매출도 크게 지금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 요것도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중국 진출이 확고해졌고 중국에서 바로 특허가 증모제에 대한 특허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고 이 매출은 오히려 더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 여전히 좀 관심적으로 봐야 된다는 부분도 체크를 좀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또 준비한 PPT 보겠습니다. 업체별 바로 국내 연모제 시장 점유율인데요. 지금 여러분 보이시는 게 소망제약, 중해제약, 동아제약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제약이 자, 시장 점유율은 단연코 1위입니다. 바로 40% 가까이 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연모제, 염색약 많이 쓰시죠? 지금 오늘 출연하신 김용준 멘토님이나, 그 다음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머리숱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증모제가 꼭 필요한, 증모제가 꼭 필요한 그런, 이제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죠?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 머리카락, 특히, 우리 멘토님들이 머리카락들이 보면 대다수 이래 좀 없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모 프로그램에도 보니까 아예, 머리카락이 없으신 분도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그 스트레스로 인한 극심한 탈모,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바로 이 동성제약의 증모제가 아니냐. 그렇다면 이 회사 동사 주가를 주목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PPT는 여기까지고요. 바로 제가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일단 보겠는데요. 자, 동성제약. 예, 동성제약. 오늘 종가가 4,540원이에요. 오늘 좀 올랐죠, 사실. 한 6% 되는 급등이 나왔는데, 자, 이 부분이, 자,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요 부분에 지금 박스권 상단을 기록했던 부분을 살짝 한번 꺼보겠습니다. 요게 돌파가 됐습니까? 그죠? 돌파가 됐죠. 바로 돌파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박스권에서 밀렸던 자리대가 싹 보이죠, 그죠? 싹 보이는데 여기서 싹 돌파를 했어요. 그것도 강하게 바로 거래량을 수반해 가면서. 자, 그렇다면 동사 주가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는요, 한 40원 싸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원 뭐 별 차이는 아닙니다만 조금이라도 좀 싸게 잡아보자는 저의 의견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매수가는 4,500원 상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일단 의미 없습니다. 그죠? 의미는 없지만 일단은 선정을 해놓고 갈게요. 지금 전 고점대 부근이 될 것 같은데 4,940원을 목표가를 일단 잡아놓고요. 손절가 역시 타이트하게 가야 되겠죠. 4,31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목표가, 매수가, 목표가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매수가, 손절가 잘 참고하시고 체크해 놓으셨다가, 자, 요 동성제약을, 전략적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연모제, 탈모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죠? 뚜렷하게 또 이제 이거 프로그램 싹 지나가고 나가면은, 예병군 멘트 머리 빠진다고 하더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자, 동성제약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히든카드 동성제약이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하는 건데요. 지금 일단은 그 종목들이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종목들이 많이 흔들렸던 게, 제가 이제 대전제를 뒀던 부분들이 뭐냐면, 항상 실적이라는 부분이 동반되지 않는 성장성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정확하게 숫자에 근거해서 좀 얘기를 좀 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장에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종목의 어떤 그 흐름들이, 이유 없이 뺐던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탄력을 받은 종목들은 어차피 탄력이 받은 상태에서 주가를 밀어버리면, 수량을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다치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은 끝까지 어떻게든지 현장에서 막아버렸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던 패턴도 보였지만, 결국 걔네들이 장기적인 봤을 때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은 아니다라고 일단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내용이 되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때 크게 수익이 납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어떤 짧은 흔들림들은 어쩔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라이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속적으로 그 최고 실적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제대로 평가 못 받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볼 수가 있고요. 멜파스는 지금 손절 처리가 됐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설명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옵틱, 동국 SNC, 코텍. 오늘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 그러니까 자회사의 관계 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발표가 있으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빠졌다. 근데 동국 SNC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내일 정도에 아마 방송에서 나갈 거지만, 수익을 말하다의 풍력편에서 보시면 됩니다. 풍력편에서 왜 동국 SNC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보통 풍력발전이라는 것은 풍력발전기라는 게 전체적으로 100으로 놓고 본다면, 윈타워 쪽의 매출 비중, 그러니까 윈타워 쪽의 원가 비중이 28%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날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22% 정도. 그러니까, 날개와 윈타워가 전체적으로 매출에서, 원가에서 5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풍력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속적으로, 기업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풍력은 생성기 단계가 아니고, 성숙기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기를 돌아서서 성숙 단계에 진입했는데, 다만 이제 글로벌 환경은 그렇지만은 국내 환경은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죠. 국내는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순한 돈벌이로 생각하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갖다가 지연시켰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안 됐는데, 사실은 국내 풍력시장은 전 세계에서 280기가와트 정도의 누적 발전량을 갖고 있다면 국내는 400메가와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비중이 0.2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폭탄 발언을 했죠. 2.5기가와트를 해상풍력으로 돌리겠다. 2.5기가와트라면 1기가와트 정도를 보통 보면 2조 정도의 장비 발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5기가와트 정도라고 한다면 거의 5조 정도. 근데 이제 해상 플랜트 쪽이라면 육상 풍력하고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윈타워 쪽의 동국 SNC 쪽에 국내 해상 풍력의 어떤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풍력 시장 역시도 굉장히 지금 올해 이제 2013년도로 지나서 2014년도부터 다시금 매출 규모를 키울 거기 때문에 아마도 실적 부분은
부분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종목에 대한 AS는 이 정도로 하시고요. 저 핵심 키워드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애플입니다. 세 번째 디스플레이 구동칩입니다. 조금 단어 연결이 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요.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는 얘기를 좀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는데, 사실 시스템 반도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건 D램, S램, 낸드 플래시 이런 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뭔가 단순한 저장이 아닌 뭔가 그런 기능을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모든 부분에 적용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D램 반도체 범위를 벗어나서 여기다 한 단계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어떤, 성능들을. 그래서 얘가, 디스플레이 구동칩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바일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가전제품에 대한 가전제품에 대한 반도체로 갈 수도 있고요. 자동차에 대한 반도체,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반도체로 활용되는 거죠. 그러면 전자기기 IT 쪽에 가능한 모든 쪽은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다 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시장 규모부터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14년도 기준으로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280억 불 정도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3천억 불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뭐에서 대부분 반도체 장악하고 있냐면 이쪽 메모리 반도체 쪽에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전체 시장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20%도 안 되는 한 1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성장 엔진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항상 우리는 S커브 이론에 근거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뭐가 나오느냐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엄청난 어떤 매출을 모바일 쪽,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같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또 다른 성장 엔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삼성전자가 투자 계획을 얼마를 잡았냐면 반도체 쪽에 18조 정도 잡고 있는데 8조는 메모리 쪽으로 갑니다. 메모리 쪽은 어차피 캐시카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쪽은 포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라인의 상당 부분을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다 돌리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쪽에서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을 앞으로 이해를 못하면 반도체 쪽에 대한 산업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애플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하면서 애플에 납품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은 삼성전자가 납품하는 업체는 다른 쪽에 납품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LG는 LG 쪽만 납품을 하게 돼 있고요. 애플은 애플만 납품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개의 업체에 동시에 납품한다. 사실 최근에 이제 반도체든 시스템 반도체도 어느 쪽이든 삼성전자, LG, 애플 이외에 다른 쪽에 대안이 없죠. 근데 이 세 개의 업체를 동시에 납품할 수 있다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막어도 안 되는 게 이만큼 기술력이 월등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세 개의 업체를 동시에 납품하고 이쪽을 주력 업체로 갈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나 모바일 AP 쪽은 사실은 삼성전자도 주력으로 가고 싶은 쪽이고요.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사실 삼성이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매출이 좀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플에 대한 AP 납품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삼성전자의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 아니면 이쪽의 반도체 쪽의 업황에 부진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신다면 이 세 개의 업체에 동시에 납품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딴 거를 다 떠나서 최소한의 기술력은 다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디스플레이 구동칩.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은 진동을 주는 쪽 아니면 여러 가지 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얘네들은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주력이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시스템 반도체 업체라고 알고 있는 게 단순한 테스터를 하는 업체나 아니면 단순한 어떤 패키징을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 쪽은 설계만 하는 거고 그리고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다음에 제조하는 파운드리 업체는 넘기는 거죠. 그러면 팹립스 업체 쪽에서
얘네들의 진짜 수익 모델은 뭐냐면 디스플레이 구동칩이다. 물론 이제 그 ARM이라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단순한 어떤 그 시스템 반도체 쪽 설계만은 아닙니다. 걔네들은 각각의 시스템 반도체 쪽에 설계를 하는 쪽에 그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 설계를 하는 애들의 300개 군데에서 노예들이 받습니다. 걔네들의 일단 기본적인 솔루션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런 업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겠죠. 근데 얘네들은 어쨌든 시스템 반도체 쪽에 구동칩이라는 게 주력 사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서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공통된 내용을 갖고서 준비를 한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실리콘웍스입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자료 화면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실리콘웍스, 그리고 이제 회사, 이제 그 도면이고요. 이제 그 하나씩 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히 좀 한번, 짚어보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실리콘웍스라는 회사가 이제 사실은 그 상당히 기대도 많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그 상당히 좀 기대도 많았는데,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차트를 띄워놓으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차트를 좀 띄워놓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이제 살짝 바닥권에서 지금 돌아 나오는 지금 패턴들을 좀 보이는데요. 예.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제 그 팹립스 업체, 그러니까 국내 팹립스 업체의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절대적인 매출 구조에서도 거의 절대적이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부분을 좀 잠깐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좀 있는데요. 자, 이제 그 실리콘웍스가 지금 이제 실적 부분을 좀 봐시면 이게 이제 분기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012년도까지는 연간 순이익으로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430억 정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430억 정도를 했는데 작년에는 거의 연간 순이익이 330억대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매출 구조도 좀 떨어졌고요. 영업이익도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분기 실적으로 보니까 50억, 50억.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013년도에 그 마지막 분기 실적, 보통 4, 4분기면은 그 일회성 비용을 많이 반영하는 시기인데 얘네들이 갑자기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올라왔고요. 매출 규모도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가만히 보니까 왜 그랬냐면 얘네들이 그 1위 업체이면서 팹립스 업체인데 사실은 2012년도 아이패드 미니라는 쪽에 DIC, 그러니까 드라이버 IC 칩을 공급하는데 여기에서 공급이 안 됐어요.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의 실적의 문제가 13년도 실적 부진으로 바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인데 4분기부터 좋아졌던 게 뭐냐면 얘네들이 13년도 3분기, 그러니까 작년 3분기부터 아이패드 미니 5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네티나라는 게 뭐냐면 LCD에 대한 해상도를 4배 정도 높인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미니 네티나라는 드라이버 IC 공급이 확정되면서 4분기부터 실적이 떠버렸어요. 그래서 좋아지는 거고 올해는 확실하게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쪽에 모바일 쪽에 이쪽,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 이쪽이 앞으로는 시장의 광장이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매 전략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좀 주봉으로 보고 월봉으로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좀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트로 보시면 주봉으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받았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12년도까지 괜찮다가 2013년도를 거치면서 실적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는 바닥권에서 횡보를 해버린 거죠. 근데 13년도 말부터 뭐가 됐냐면 애플의 공급이 다시 재개되면서 실적은 올라오고 있다. 그럼 이제 주가는 안 올라갔고 실적만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런 주식들은 결국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이 따라오는데 주가가 안 올라올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IT 쪽의 소외 현상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나타났다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은 현재 가격대 23,250원 그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로 보면 목표가를, 일단은 1차 목표가를 전고점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점은 22,000원이 이탈하면 안 되는데, 22,000원을 살짝 이탈하는 점에서 21,800원 정도로 손절 라인으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은 23,250원의 매수, 그리고 목표가 26,000원, 손절가는 21,800원. 자, 지금까지 히든카드 종목 실리콘웍스를 설명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알찬 시간 되셨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와 그리고 더 좋은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막상막하 투맨쇼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